14주차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크루즈 플랜을 이제 짜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항공에 관련된 그리고 크루즈 예약에 관련된 인터넷으로 예약에 관련된 그리고 호텔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번 그 13주차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크루즈 예약을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럼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비용에, 그 다음에 항공을 또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호텔도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플랜을 짜는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4주차. 자, 첫 번째, 제가 플랜을 짠 첫 번째는, 이제 크루즈 선은 첫 번째 크루즈 선이 선택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에 따라서 운항이 되는 크루즈 선이 달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로얄의 스펙트럼호라고 제가 했는데 스펙트럼호를 꼭 타고 싶으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적인 게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면 크루즈 선을 타고 가는 게 우선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제일 많이 잡는 게 목적지가 제일 클 거잖아요. 그 목적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는 날짜도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목적지와 날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크루즈 선은 여러분들 목적과 날짜를 잡으면 그 크루즈 선이 선택이 됩니다. 자, 저는 목적지를 어디로 잡았냐면 일단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걸로 일단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여행 계획을 잡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5박 6일, 4박 5일 동안 5일짜리 크루즈를 선택을 해서 싱가포르, 그러니까 아시아를 선택을 했죠, 저는. 그래서 아시아를 선택을 해서 아시아에서도 많은 곳이 있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곳들이 많습니다. 뭐 태국, 뭐 베트남, 뭐 여러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크루즈 또 출발하고 도착하는 곳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를 갖다가 검색을 해서 저는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먼저 선택을 하다 보니 싱가포르를 선택해서 이제 크루즈 로얄에 들어가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기말고사인데 여러분들 로얄을 검색을 못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로얄에 들어가서 날짜를 선택을 하고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 로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들어간 거는 로얄의 미국 사이트를 들어간 겁니다. 미국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글 들어가면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한국어로 바꾸면 요즘 뭐 한글판 다 잘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크루즈 찾기를 눌러서 저는 그 목적지를 어디로 선택하냐면 아시아로 선택을 했고요. 출발항을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의 상하이, 뭐 홍콩, 중국, 뭐 베이징도 있고 했는데 저는 싱가포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5일짜리 싱가포르를 따라서 하는 것 중에서 날짜가 또 달라졌는데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 7일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3일 요거 보이시죠? 이거. 예?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자, 이걸 이제 선택을 해서 싱가포르를 출발해서 페낭
푸켓을 거쳐서 싱가포르로 다시 오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적지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크루즈선이 어떤 크루즈선입니까? 여기 보면 스펙트럼 오브 더 씨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크루즈 목적지에 따라서 가는 크루즈선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고 보니까 스펙트럼 오브 더 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 객실을 갖다가 객실은 2명이 뭐 4명까지도 쓸 수는 있어요, 한 방에. 근데 이제 방은 하나밖에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이 사용할 거라 해서 저는 2사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 다시 할 건데 내부나 인사이드나 그다음 창을 갖다가 여러분들 인사이드 창을 한 게 아니고 발코니로 선택을 했습니다. 발코니로. 그렇게 발코니를 선택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사에서 배정해 주는 걸 선택하는 그래서 선사에서 선택한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어디에 어느 층에 어느 위치에 방을 할 건가 실질적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니까 가격이 이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약했을 때랑 예약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먼저 선택을 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 오브 더 씨.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작성을 했을 때 보면은 가격이 처음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제가 처음 선택했을 때보다. 지금 방금 들어갔을 때는 1,500불이었는데 지금 1,473불이죠.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이거는 저희 그때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오브 더 씨라는 크루즈 선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을 먼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목적지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크루즈 선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스펙트럼 오브 더 씨에는 어떤 크루즈인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잖아요. 자,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북극성 있죠. 요거 그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가 밑에 보이고 뒤쪽에 보이면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뭔가 보이죠. 이게 스펙트럼 오브 더 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멀리서. 이거는 이제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액티비티한 익사이팅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놀이 기구 같은 거예요. 크루즈 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원들을 갖다가 들어가면 상세하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선사들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가상 스카이다이빙 북극성 그러니까 스카이패드 이게 동그란 이겁니다. 이게 하늘을 날아서 끈을 달려서 날아가는 이런 것들을 자 일단 재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일정이 들어가시면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이 맞춰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일정이 나는 맞아 떨어졌다. 이 날짜에 출발하는 거에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11월 3일 날에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며칠 날 도착해야 된다고요? 제가 전날 도착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크루즈를 탈 때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플랜을 짜실 때 전날 도착하는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은 11월 2일 날 싱가포르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비행기는 11월 2일 날 도착해서 11월 7일 날 12시 이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잡으셔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일 날 3일 날 크루즈가 떠나기 때문에 2일 날 도착을 하는 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저는 항공권은 스카이 스캐너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뭐 네이버도 있고 다른 쿠팡 이런 데 많은데 일단은 스카이 스캐너가 검색하기가 저는 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자, 출발은 인천이죠. 인천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코스를 잡아서 11월 2일 날 간다 그랬죠. 제가 맞죠? 전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일 날 해서 2명이 가는 걸 항공권을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항공권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회 경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싱가포르 그냥 직항 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추천수가 나오는 이걸 갖다가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시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간 잘 보셔야 돼요. 전날에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자, 다음날 오전 12시 10분이라면 아직 우리가 크루즈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오전 2시 30분 알죠? 왜냐면 오전 7시에 우리는 크루즈 도착하잖아요. 자, 그럼 쭉쭉 내려갈게요. 오후 거가 나와야 돼요. 오후 거가 나와요. 제가 검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되네요. 자, 오후 2시 35분 딱 좋네요. 그죠? 그죠? 자, 2일 날 인천에서 4시 35분에 출발을 하면 밤 10시 20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날에는 도착하자마자 숙소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근데 오는 날 크루즈가 도착하는 날에는 7시에 크루즈가 아침에 도착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리셔갖고 약간의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공항에 3시간 전에 11시 반쯤에 가면 되니까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전 8시는 안 되잖아요. 크루즈가 7시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하셔갖고 지금 이 시간대가 좋은데 이걸 선택을 하시면 비행기값 또 달라졌어요. 그때보다는. 자, 현대카 이렇게 선택을 하셔갖고 하시면 이게 2명 가격이에요. 147만. 자, 요거는 지금 저희가 항공료도 수수료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행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크루즈 예약이 끝났죠. 2명 했을 때 1,473달러를 우리나라 환율 계산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 환율 들어가시면 1,100 얼마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1,200으로 계산해서 저는 176만 7,6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크루즈 예약 금액입니다. 크루즈. 그러면 여기에 뭐가 또 플러스가 됩니까? 항공이 돼야 되죠. 저는 이걸 갖다가 그때 항공을 갖다가 했는데 제가 아까 방문했을 때 150 정도였는데 이건 130 정도죠. 좀 미리 선택을 해서 그런지 항공료가 확실히 좀 싸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훨씬 더 좋아요. 싱가포르 항공. 오전에 출고 오후에 2시 45분에 도착해갖고 호텔 들어가면 저녁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싱가포르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 오는 시간은 똑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내에서 수화물을 갖다가 20kg 갖고 갈 수 있을 경우랑 30kg 갖고 갈 수 있을 경우 그 수화물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금액들을 보면은 그 항공사마다 자기네들이 협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뭐 만족도도 높고 해서 이걸 하면 135만 200원을 갖다가 제가 항공료 이건 2인 기준이죠. 그러면 처음에 얼마입니까? 처음에 176만 600원 크루즈 예약 금액. 이거는 항공 예약 금액. 이제 그럼 큰 거는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호텔스닷컴을 들어갑니다. 호텔스닷컴.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지금 지도 검색이 좋기 때문에. 자, 싱가포르에 2일날 도착하잖아요. 2일날 도착해서 체크아웃은 3일날 나와야 되는 걸로 객실을 한 명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이 호텔스닷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뭐 제가 뭐 지분이 있거나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지도를 보고 선택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예? 그리고 여기 뭐 요금을 갖다가 폭이 있어서 요금을 제가 그때 한 20만 원, 18만 원 선까지 폭을 하면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좀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싱가포르 창의 공항이고 크루즈 타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머라이어 파크라고 그 사자 입에서 그 물 나온 게 요 가운데 요쯤입니다. 그럼 요 근처에 15만 2천 원짜리 오 나쁘지 않네요. 만족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사진 들어가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잠깐 싱가포르를 잘 거기 때문에 럭셔리하거나 엄청 좋은 뭐 잘 수도 있죠. 왜냐하면 2, 3일 전에 도착해서 좋은 호텔에서 잘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입니다.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가 아시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또 유명한 그런 곳에서는 상대히 또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하루 정도 숙박이니까 이 정도 가격선에는 괜찮겠다라는 선에서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걸 보면 숙소를 이 정도 여기 제일 가운데 저는 12만 6천 원짜리를 잡았어요. 요 가운데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크루즈는 발코니를 잡았습니다. 인사이드가 아니고요. 발코니로 2인 기준으로 해서 176만 7,600원이 됐고요. 그리고 항공 2명 아까 했죠. 135만 200원 했고 호텔 지금 보니까 12만 6,037원을 했고요. 그래서 총 한 금액이 324만 3천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 경비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갖고 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팁은 그 뭐 달러를 갖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현지 화폐로 가서 바꾸더라도 우리나라로 바꾸는 것보다 달러로 가서 바꾸는 게 훨씬 더 환전하기가 쉬운 거니까. 물론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그쪽에 있는 그 금액이나 이런 걸 합니다. 홍콩에는 홍콩 달러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걸 바꾸셔도 되고요. 무슨 말? 마카오하고 홍콩은 뭐 같이 이렇게 홍콩 달러를 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현지 화폐는 추가로 따로 이제 가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비인데 추가 경비 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324만 3,837원 이게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비겠죠.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어디에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인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는 안 적었습니다. 그런 경비까지는 추가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는 크루즈 2인 가격 뭐 발코니든 인사이드든 오션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플랜을 한번 짜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그러면 그냥 인사이드 방, 창문 없는 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항공도 똑같죠. 나는 비즈니스석을 꼭 타야 되겠다. 이코노미석 뭐 이런 거 중요하고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호텔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크루즈는 발코니를 제가 잡았지만 항공이나 호텔은 그냥 무난한 기본적인 걸로 받아서 비용이 이 정도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싱가포르의 발코니를 잡아서 크루즈선은 스펙트럼이고 싱가포르를 갔다 오는 4박 5일짜리의 비용은 이 정도 걸린다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죠. 추가 경비를 따로 갖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액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플랜을 짜야 되는 게 오늘의 수업의 제일 중요한 수업입니다. 자, 저는 항공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항공을 제가 몇 시 걸 끊었냐면 여기에 보면 오전 9시 걸 끊었습니다. 자, 오전 9시에 출발하면 최소한 3시간 전에 공항을 가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해야 되죠? 6시에 도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시에 9시에 싱가포르로 가는 걸 해야 된다. 6시에 인천공항 집결. 2시 45분 인천공항 도착. 맞죠? 그 중간에 뭐 이런 건 뭐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안내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그 고객들이나 크루즈를 타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거는 따로 하는데 싱가포르는 워낙 입국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담배라든가 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규제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 잘 모르고 그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차. 자, 여러분들 시차 물론 핸드폰 로밍하고 가지고 가면은 핸드폰 보면서 저절로 바뀌어져서 시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걸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시계 차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날로그 그러니까 초시계를 차고 가라고. 초시계 그러니까 바늘이 있는 시계를 갖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차를 또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시차는 1시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이 12시면 싱가포르는 11시.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그 1시간 늦죠. 우리나라 1시간 좀 빠르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전에 2시 40분, 3시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오후에 싱가포르에 관광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상세하게 안 적으셔도 돼요. 네, 그냥 싱가포르 일찍 도시에 관광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플랜을 짜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시형 국가입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로 형성된 국가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그 1인당 GDP도 굉장히 높은 그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시아에서도 그 손꼽히는 그런 도시고 그리고 굉장히 쾌적하고 그리고 볼거리나 음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공항 같은 게 또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허브 공항이라서 뭐 유럽에서도 뭐 오기 쉽고요. 아시아권은 분명이고 허브 공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곳이 머라이언 파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소를 미리 잡을 때 머라이언 파크 근처에 잡으면 좀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루 숙소를 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숙소 와서 짐을 체크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머라이언 파크나 그다음에 가든스 베이 바이더 베이라고 해서 이거는 야간에 인공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숲인데 낮보다는 야간이 훨씬 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오후에 도착하셨으니까 머라이언 파크에서 사진 찍고 충분하게 둘러본 다음에 그다음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는 곳에서 또 멋진 그런 관광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싱가포르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관광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날 이제 크루즈를 승선을 합니다. 스펙트럼 오브 더 시 승선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은 출발이 몇 시라고 돼 있죠? 제가 이 일자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거 알고 짜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선사만 다 있으니까. 4시 30분에 출발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금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만 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승객 수만 해도 5,000명, 5,500명 엄청나게 많은 승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4시 반 정도면 12시에는 도착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전에 뭐 식사를 한 다음에 빨리 체크인을 11시
전에 하고 바로 스펙트럼 오브 더 C에 이제 승선을 하면 됩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숙소에서 바로 요 밑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택시를 잡으면 10분 내로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 크루즈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수화물 체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때 말씀을 다 드렸지만, 처음에 크루즈를 타면 짐을 먼저 보냅니다. 짐을 먼저 보내요. 크루즈 타기 전에. 근데 그 짐 안에 여러분들 여권이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승선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같이 보내버리면 여러분들 탈 수가 없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가 그 조그마한 백을 준비하라는 말들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여러분들 뭐 여권이나 승선 서류나 승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걸 따로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옷과 그리고 혹시나 또 불편한 신발을 갖고 있으면 신발이나 수영복 같은 걸 미리 갖다가 갖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크루즈를 탔을 때 바로 내 방 앞에 가방이 오지 않아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옷을 좀 갈아입고 수영을 또 미리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센스 있게 그런 걸 미리 가방에 따로 분리해서 그거는 들고 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승선을 하게 되면은 CPAS 카드, 승선 카드를 받습니다. 승선 카드에 관련된 것들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타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타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안전교육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꼭 크루즈 선 타고 나면 24시간 내에 무조건 합니다. 근데 그 안전교육은 크루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루즈선 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가볍게 갈아입고 선내 투어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는 그냥 크루즈 승선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뭐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말레이시아 도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제가 지금 여기 언제 내리고 타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죠. 도착이 언제예요? 2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내려서 저녁은 뭐 들어와서 먹어도 되는데 22시까지니까 시간 많으니까 저녁은 페낭에서 먹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기항기에서 시간을 지낼 것인지 다 나오겠죠. 자, 거기에 관련돼서 페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간단한 소개, 동양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낭, 인도양의 에메랄드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섬, 석양을 무조건 봐야 된다는 이 페낭. 그래서 도착을 2시에 도착해서 22시까지 있는 거는 정말 탁월하게 이렇게 선사에서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보타닉 가든도 가서 이런 곳에서 뭐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열대 우림이라든가 그리고 야생 동물들을 만나는 그런 그리고 그 페낭의 또 중심위에서 조지타운이라든가 그리고 누운 부처상이라든가 그리고 삼륜 자동차라고 하죠. 트라이쇼 같은 그런 것들을 또 타면서 느낄 수 있는 걸 기항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기항지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굳이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갖고 고객분들한테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식, 중식은 선내에서 하는데 석식은 현지에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시 페낭에서 출발합니다. 무조건 30분 전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무조건 30분. 최소 1시간 좀 넉넉 잡으셔야 돼요. 너무 임박하게 시간 정하셔서 오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페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박이잖아요. 그죠? 그냥 정박이잖아요. 근데 3일차 되는 푸켓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텐더라고 돼 있죠. 텐더가 뭐죠? 정박이 아니고 배가 바다 위에 있으면서 텐더 보트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여러분들이 도착을 했는데 아마 나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참고하고 들어올 때도 7시인데 정박은 바로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지만 텐더는 어때요? 또 보트를 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를 출발을 이제 해서 페낭에 도착해서 페낭을 갔다. 그리고 기항지에 관련된 것들은 선사의 크루즈선 안에 기항지 투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 버스를 타면서 돌 수 있는 그냥 뭐 조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 충분히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뭐 식사까지 제공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 가서 신청을 하면 근데 그런 게 있어. 나는 굳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혼자 스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신청 안 하고 내려서 그냥 자유롭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그만한 섬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도 갈 수 있겠죠. 자, 다음 3일차입니다. 3일차는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하는데 텐더보트라고 했습니다. 9시에 제 시간이 잘못됐네요. 시간 좀 고쳐야 돼요. 9시에서 태국 푸켓 9시에서 7시네요. 고칩시다. 이건 페낭. 제가 이 말레이시아를 제가 왜 말했냐면 코스가 말레이시아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거는 9시에 태국 푸켓을 가죠. 텐더보트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태국 푸켓에 가서는 뭐 사원을 가고요. 그리고 뭐 전통 안마 그리고 태국 푸켓의 또 제일 유명한 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빠통비치 뭐 이런 곳을 충분히 보고 가면 됩니다. 자, 아침 9시에 텐더보트를 가기 때문에 선내에서 조식을 하고 천천히 텐더보트를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7시에 들어오는데 뭐 현지에서 먹고 들어오도 괜찮지만 굳이 뭐 현지에서 돈을 갖다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크루즈 들어오면 다 공짜니까요. 그래서 충분하게 해변이라든가 그쪽의 관광지 그쪽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여러분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바통비치 같은 곳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 또 수영복이나 이런 것도 갖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루즈는 3일째 되는 날이고 여러분들 여행은 이제 4일째 되는 날이죠. 저희가 4일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푸켓에 텐더보트를 타고 내렸는데 텐더보트도 크루즈 정박을 했었을 때 그냥 내리는 것도 좋지만 텐더보트를 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여행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7시에 이제 들어와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사실 시데이라고 해서 크루즈 여행에서 기항지를 가서 기항지 관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여행 추억이 되는데 시데이 크루즈선 안에서 올곧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아주 큰 재미와 즐거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날에 크루즈를 탔었을 때 선내 투어를 잘 꼼꼼히 하신 분들은 이날 이제 여러 가지 곳들의 활용도가 높은데 뭐 저녁에 클럽에서도 같이 뭐 함께 막 으쌰으쌰 막 이렇게 춤도 추면서 즐겁게 놀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선내 투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그 재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항지에서 또 열심히 또 신나게 놀고 3일 동안 굉장히 신나게 놀았잖아요. 그럼 도착하기 하루 전이거든요. 그럼 좀 어때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때는 올곧이 숙소에서 좀 쉬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숙소를 어떻게 잡느냐 따라서 좀 틀리겠죠. 만약에 인사이드 방이면 아무래도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차피 크루즈 이쪽으로 여행하는 지역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상 위로 올라가고 선베드에서 있어도 돼요. 여행 그 영화를 보셔도 되고 충분히 이제 즐길 거를 좀 즐기시면 되는 그런 거. 카지노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소렌토 피자 이런 건 다 공짜니까 마음껏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스펙트럼 오브 더 씨 같은 경우에도 퀀텀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선.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여러분들 돌아보면 안에 있는 시설물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이즈가 그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도착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리면서 하선을 하게 되죠. 하선을 하게 되면 근데 이 전날 여러분들 이 전날 선사마다 크루즈선마다 좀 틀린데 12시까지 아니면 1시까지 아니면 2시까지 방 앞에 뭐 내놔야 되죠? 가방을 이렇게 문 앞 옆쪽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그 크루들이 다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내려서 다시 짐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도 중요한 게 뭐다? 여권이라든지 여권은 아마 내리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미리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에 관련된 것들 짐을 또 보낼 때도 잘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하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선하기 전에 여러분들 카드로 등록이 됐으면 카드로 정상이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됐으면 현금 처리해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2시 35분에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이제 인천으로 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마저도 조금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면 바로 하선하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뭐 센토사 섬으로 가서 또 엄청난 큰 또 마리안 타워 뭐 이런 케이블카를 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를 짜셔도 됩니다. 알차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크루즈 관련된 이제 일정을 갖다가 쭉 저가 짜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상세하게 이렇게 짤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1일차, 2일차 요게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뭐 기항지에 관련된 것도 수업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려우실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할 거니까 로얄 말고는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프린세스죠. 프린세스 같은 경우에도 목적지 한번 볼게요. 프린세스 아시아 뭐 날짜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적지 않고 이렇게 봅시다. 아시아 24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싱가포르에 출발해서 싱가포르 내리네요. 그죠? 그럼 일정은 어디 들어가면 일정 다 나와 있네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선사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여행복이라고 하면 그 기항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죠? 이건 뭘까요? 이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얼마 안 하잖아요. 39달러, 40달러면 얼마예요?
5만 원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식사까지 포함되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세부적인 정보가 나와 있을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첫 번째 그 손님과 두 번째 손님은, 우리가, 이거는 원으로 돼 있네요. 84만 1230원인데, 여기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요거는 이제 세금 수수료가 포함된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손님도 금액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 요 비용을 갖다가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코스는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11일 날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해요? 보통 보면 몇 시에 출발해요? 다 오후에 출발해요. 아침에는 몇 시로 출발해요? 이거 거의 비슷해요. 출발하는 거하고 4시, 4시 반, 도착은 오전. 그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 날 이거 같은 경우는 출발하기 때문에 12월 10일 날 싱가포르 도착합니다. 쉽잖아요. 아무 뭐 플랜 짜는데 힘든 거 하나도 없다고. 수업만 잘 들으셨으면 아무런 힘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노르웨이진 한번 볼게요. 노르웨이진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진 한번 봅시다. 노르웨이진 사이트 들어가서 목적지를 우리 그냥 편하게 아시아 합시다. 아시아하고 출발항은 그냥 아시아도 막 그냥 놔두고 날짜 정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긴 코스네요. 자, 9일짜리 부산도 옵니다. 우와, 코스 재밌네요. 그죠? 일본, 백부, 뭐 이런 식으로 보네요. 이게 될 건데.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는 언제 승선해요? 오후에 이제 승선하죠. 도쿄에서 출발하네요. 그리고別府에서 이제 우리나라 와야 되니까 하루 동안에는 C데이, 부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부산에서 바로 일본 나가사키로 바로 떨어지네요. 가고시마, 교토 위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코스도 좋을 것 같네요. 부산 찍고 오는. 근데 퀴즈. 부산에서 탈 수 있을까요? 못 탄다고? 부산 찍잖아요. 선사에 쪼이다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모항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기항지에서 내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크루즈선 타고 이동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크루즈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모항에서 그 기항지에서 내려서 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니면 굳이 내가 도쿄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부산 어차피 오니까. 근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여기 뭐가 차이가 나요? 항공료가 또 빠지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냥 팁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플랜을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짜면 된다. 우리나라 오는 거는 그런 거, 노르웨이 지가 많네요. 노르웨이. 부산. 노르웨이진이, 12일짜리, 12일짜리 가격 괜찮다. 자, 일본에서 출발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출발지와 도착지가 어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어떤 거를 갖다가 주의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는 워낙 잘하니까. 홍콩에 도착합니다. 아,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일본 도쿄에서 전전날 도착해서 일본 여행하고, 그리고 크루즈 타고 홍콩 가서, 그러고 홍콩에서 하루 놀고, 홍콩 옆에 또 뭐 있어요? 마카오 가서 또 놀고, 이렇게. 와, 이 코스 괜찮은데. 시간 되면 이런 코스 괜찮네요. 가격대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루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코스를 한번 짜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손님 2명의 손님 맞죠? 어? 네, 날짜가 동일하고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인사이드. 근데 잘 봐요. 한 20만 원 돈 주면 이제 오션뷰가 되잖아요. 근데 발코니는 확실하게 비싸요. 확실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인사이드에서 한번 충분히 경험하고 나중에 뭐 여러분 여유 있으면 또뭐 발코니 같은 경우 확실히 그 로얄보다는 약간 노르웨이진이 뭐 크게 차이 나는데 조금 그래도 금액은 아예 싸진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플랜을 한번 짜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굳이 그 로얄은 아니더라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권을 선택하면 항공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뭐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크루즈 플랜 일정을 갖다가 쭉 짜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비용. 그 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여행 목적지, 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날짜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크루즈 선까지 선택을 내가 딱 맞게 떨어져서 이 크루즈 선까지 타면 좋겠지만 그렇지 또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보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재원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상세 재원들. 그것도 이제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런 재원들 꼭 챙겨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주차까지 쭉 와서 이제 함께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14주차 수업까지 그래서 이제 크루즈 플래너 수업은 이제 한 학기 동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면 수업 꾸준히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럼 14주차 크루즈 플래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